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그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그 상처를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말은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무심코 던진 독이 되는 한마디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말의 무게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균열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말 속에 숨겨진 심리와 그 말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 각자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 감정, 경험,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심코 던진 독이 되는 말들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외모를 아무렇지 않게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말입니다. 살 좀 빼야겠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넌 너무 말랐어. 또는 여전히 그대로네와 같은 말들은 가볍게 던져질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모는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존감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히 겉모습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육체를 부정하는 순간 영혼마저 병들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외모 비하의 말은 상대방의 육체를 넘어 영혼까지 병들게 할 수 있는 잔인한 칼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헤아려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이며 타인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하며 심지어는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깊이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상대방의 능력이나 노력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니? 혹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꺾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는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찍이 단정지어버리는 폭력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노력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재단하려 들며 상대방이 기울인 땀과 시간을 하찮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타인의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 능력을 미리 판단해버리는 말은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견고한 벽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며 시도조차 하기 전에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말은 그들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현재 능력보다는 그들의 가능성과 성장 자체에 주목하고 격려와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과 공감 부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건 내 문제잖아.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만 유난 떨지 마.
왜 그렇게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며 깊은 소외감과 함께 관계에서의 단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장자는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그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듯한 말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연결고리인 공감 능력을 파괴합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마음을 열고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오히려 상처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인 지지는 때로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비난하는 뒷북치는 말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을 들었어야지. 진작에 내가 말했잖아.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이 이미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을 돕기보다는 비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합니다. 니체는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만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비겁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무력감을 안겨주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지팡이가 아니라 다시 넘어뜨리는 잔혹한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내어 현재의 아픔을 더욱 심화시키며 미래의 행동에 대한 용기마저 앗아갑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캐묻는 데 집중하는 이러한 언어 습관은 결국 관계를 경직시키고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잘하던데 너는 왜 그래? 좀 본받아봐. 다른 집 아이들은 이렇다더라. 너는 언제쯤 그렇게 될래? 와 같은 말들은 상대방의 개성과 고유함을 존중하지 않고 끝없는 경쟁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상대방에게 깊은 열등감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우며 타인과의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그들만의 빛을 바래게 만드는 독약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과 속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독특한 강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는 성장을 위한 자극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관심을 가장하여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무 늦는 거 아니니? 아기는 언제 낳을 거야? 노산되면 힘들다던데 이번 시험은 잘 봤니? 원하는 점수 나왔어? 와 같이 민감한 개인적인 질문들은 겉으로는 관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심한 압박감과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자는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지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과 삶의 속도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질문들은 삼가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속도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기 전에 과연 이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혹은 혹시나 상처가 될 여지는 없는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는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이 되는 말들을 피하고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한 번 더 숙고해야 합니다. 니체는 말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영혼에 각인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 말의 파급력을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까지 헤아리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이성적인 판단만을 내세우는 말은 종종 상대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와. 같은 짧은 공감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나누려는 태도는 모든 건강한 관계의 근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작은 성취라도 기꺼이 칭찬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장자는 좋은 말은 천리를 가고 나쁜 말은 백리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장점을 부각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격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네 번째는 솔직하되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조차도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행동은 이랬어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혹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와 같이 자신의 감정이나 제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나 전달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니체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만큼이나 그 진실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함이 상대방에게 상처로 다가가지 않도록 말의 포장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판의 목적은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언제나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온전히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공감과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이는 곧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유머를 사용할 때 주의하는 것입니다. 유머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약점이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유머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장자는 진정한 유머는 타인을 웃게 할 뿐 상처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유머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머의 경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유머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즉시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주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묵함의 미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실수로라도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면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니체는 침묵은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더 깊은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말을 내뱉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발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신 또한 감정을 정돈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독이 되는 한마디는 비단 상대방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 또한 불행하게 만들며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말의 오용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불신을 낳으며 불신은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을 비난하고 상처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하는 것일까요? 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독이 되는 말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어떻게 피하고 긍정적인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단순한 정보 교환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과 공감을 창조하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언어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메마른 땅을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연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